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독을 계속 이어나갈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돈입니다. 페이지 156페이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 돈이라는 주제 또는 부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시죠? 트랜서핑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을 쫓다가 트랜서핑까지 흘러 들어오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 전제를 드리고 들어간다면 돈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적인 목표이다. 그리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끌어당김 법칙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강독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트랜서핑이 적용이 거의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나가시면 부자를 만들어준다는 많은 강연들이 있죠. 부자를 만들어주겠다는 투자 전문가들이 있죠. 그런 곳에 가셔서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트랜서핑 원리에 근거해서 트랜서핑 관점에서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포함되어 있죠. 트랜서핑에서 전체 1, 2, 3권 그리고 트랜서핑의 비밀 심지어 타프티까지 다 통틀어서 돈이라는 주제를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도 보시면 알겠지만 몇 장 안 돼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돈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크게 다루면 다룰수록 돈은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달아나게 되죠. 그 돈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서핑을 여러분들이 하길 원하시면 트랜서핑에 초점을 두시고 그 안에서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잘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트랜서핑을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기술, 수단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러한 방식으로 적용을 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큰 도움이 안 되시고요. 심지어는 제가 하고 있는 이 강독 영상 자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별로 그렇게 구미에 당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런 부분에서는 매력적이거나 자극적인 얘기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서론을 해드리고 돈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를 후반부에 하고요. 전반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의 법칙 또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의 세계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세계, 우리가 흔히 현실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현실이 있고요. 그리고 비물질적인,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에너지로 존재하는 이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태라고도 할 수 있죠. 형이상학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비물질적인 세계, 에너지 차원의 세계에서는 외부 의도라는 것이 작동을 하죠. 물질적 현실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부 의도라는 것, 흔히 의지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작동을 시키죠. 그런데 트랜서핑의 관점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있죠? 네, 둘 다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붙들게 되면은 치우치는 관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해볼까요? A라는 관점을 취하는 것은 옳습니다. B라는 관점을 취하는 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A만을 붙드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B만을 붙잡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A와 B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예요.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A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A에 우리가 한정지어서 이 한계 안에 머물게 된다면 트랜서핑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B라는 영역에만 집중을 해서 돈을 끌어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전초오류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전초오류가 뭐라고 그랬죠? 초월의 단계로 착각하고 있다고 그랬죠. 미숙한 단계, 전 단계에 놓여 있으면서도 초월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유리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돈과 관련해서 조금의 진전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저 멀리 백만장자, 억만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변화와 노력과 개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 이런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마음 공부를 하시고 영성 수련을 하시는 분들 중에 욕망을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이 감추인 욕망을 이러한 초월적인 것으로 포장을 해서 뭔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전초오류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때로는 안 좋은 일에 연루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끊임없는 반복된 정신승리의 패턴을 보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균형 잡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히 돈이라는 주제가 어디에 지금 포함돼서 나오죠? 사장이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잉여 포텐셜 때문이다. 그래서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는 요인이 뭔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돈이라는 주제입니다. 결국은 돈이라는 요인이 자칫 잘못하면 펜듈럼의 미끼로 활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하지만 동시에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경시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나쁘게 여길 필요는 없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 잡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어요. 먼저 이 물질적인 현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다는 그 부의 비밀을 마음껏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밀이란 말이 붙으면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진짜 비밀은 말을 안 하죠. 진짜 비밀은 말을 안 합니다. 말을 해도 진짜는 또 숨겨놓죠. 어떤 걸 공개합니까? 말해도 되는 걸 공개합니다. 왜 그런 걸 공개할까요? 말을 해도 실제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더라도 좌초될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얘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대열에 들어가서 이 삼각형이 역삼각형 구조로 바뀐다. 그러면 그걸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결국 이 구조가 깨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가. 아무튼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펜듈럼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들이 대다수다. 네, 거기에 너무 부하내동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메시지들 중에는 상당히 맞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제 부자학이라고 그러죠. 부자학과 관련된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메시지들은 정말로 우리가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그래서 습관으로 체화를 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있죠. 있는데 그 행간에 있는 것들을 읽지 못하면 결국은 그냥 이해하고 흥분하고 끝나는 거죠. 실제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현실이 바뀌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기대만 품다가 현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시지를 접하러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물질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얘기. 돈을 많이 벌고 싶죠? 네. 그거는 돈 벌기 싫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자 되기 싫다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되고 싶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은요,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생계에 당장 문제가 없다면요. 돈과 관련해서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네, 당장 내가 삼시세끼 먹는데 문제가 없고 내가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품위유지라고 그러죠. 품위유지 비용. 예, 내가 기본적인 사람을 만나서 때로는 내가 베풀기도 하고 이런 생활들 이런 것들에 큰 문제가 없다. 예, 생계가 안정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마셔야 돼요. 예,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자족하고 주저앉으란 뜻이 아니라 욕심을 내지 말란 얘기예요. 예, 그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속성은요. 동그라미 게임이거든요. 동그라미 게임. 일이 있으면 일 뒤에 동그라미가 몇 개 붙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 더 붙으면 부자가 되는 거고 덜 붙으면 상대적으로 빈곤해지는 것처럼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돈 숫자 동그라미 늘리기 게임을 하다가 언제 이 게임이 끝납니까? 네, 이 일이 무너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 앞에 숫자가 무너지는 순간. 1이든 2든 앞에 숫자가 무너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네. 이게 언제 무너집니까? 균형이 깨지면 이게 무너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건강을 잃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균형 잡지 않고 오로지 이 동그라미 늘리기 게임에 여러분들이 빠져들기 시작하면 잉여 포텐셜이 발생해서 어느 날 이 앞에 받쳐주고 있던 숫자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단지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은 권력도 살 수 있다. 돈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해야 된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으로 돈의 인생을 올인하고 심지어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영혼이 펜듈럼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심지어 돈을 벌지라도 벌 수도 있어요. 영혼을 팔고 그 대가로.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혼이 팔렸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쳐질 것이고 언젠가는 내쳐질 것이고 결국에는 내쳐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펜듈럼의 스타로 등극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내쳐진다는 거예요. 이 앞에 숫자가 무너지는 그것이 뭘로 다가올지는 몰라요. 예. 어쨌든 앞에 숫자가 무너지는 일이 인생에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쌓아나가서 완성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점프를 해서 살다가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삶을, 그래서 비참하게 끝나는 삶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멀리 보질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잘못 들어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주위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계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면 조금 아끼고 절약하고 저축만 잘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비교. 가까운 사람과 비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 누구는 100만 원을 투자해서 몇 천만 원을 벌었다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몇 억을 벌었다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내가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불안과 조급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부동산, 집 사기 어렵다, 그 다음에 고용이 불안하다, 세상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제
예?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 불안, 그리고 그 조급한 마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낚이는 거예요. 예. 너 그렇게 살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40, 50, 60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대비를 해야지. 너 결혼도 해야 되잖아. 응? 너 그리고 자녀 양육도 해야 되잖아. 맞는 말이지만 그 근본에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한 발 한 발 이 꼬드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물질을 하나하나 끌어와서 쌓아 나가는 방식이 되는 게 아니라 펜듈럼의 규칙에 끌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확천금, 인생의 반전, 대박 이런 것들에 현혹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주는 비법들을 알려주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을 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대박이 났을까요? 얼마나 대박이 났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돌아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후회할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하는 것들을 나쁜 게 아니죠. 그거는 돈을 정말로 많이 벌려면 월급만 가지고는 안 되죠.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윳돈이 있지 않는 한, 종잣돈이 있지 않는 한, 버려도 되는 돈이 있지 않는 한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뭐 영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올인을 하고 인생을 거는 그러한 도박과 같은 투기와 같은 그러한 행위는 매우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 예, 매우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 그것은 잘 돼도 위험하고 빨리 깨지면 오히려 잘 된 게임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또 너무 돈을 두려워하시고 또 투자나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사실은 무섭고 몰라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인 경우가 차라리 나을 때가 있죠.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불안함과 조급한 마음, 이러한 것을 자극, 이런 것들이 건드려져서 적당히 그냥 아는 거예요. 적당히 알아서 적당히 남들이 하는 흐름에 숟가락을 얹고 한번 가보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투자 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롱런을 하는 분들의 특징은 한번 큰 바닥을 치고 그때 몸소 제대로 이 흐름을 익히신 분들이 롱런을 하지,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환상만 가지고는 되는 분야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물질 세계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트랜서핑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적어도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분들의 대다수의 특징은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을 열심히 꾸준히 즐겁게 그 길을 갔죠. 천착한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돈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돈을 쫓은 분들도 있죠. 그런데 돈 자체를 쫓아서 돈을 번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보통 그것을 뭐 이제 졸부란 얘기도 하죠. 천박하다는 얘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는 뭐 야쿠자도 돈이 있잖아요. 야쿠자도. 예. 그런데 그 돈이 무엇을 위해서 쓰입니까? 그냥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쓰이면서 다 망가뜨리죠, 본인이. 전형적으로 펜듈럼에 그냥 놀아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돈이 없을 때 더 행복하게 되는 거죠. 돈이 있음으로써 더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부자가 된다 하는데 그 부자의 개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겨져 있습니까? 예, 이 부자에도 종류가 있죠.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흔히 부자라고 할 때 이것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나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처럼 그런 거부가 될 건 아니죠.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 부자가 있죠.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라는 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돈 버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꾸준히 내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이 경제적 자유라고 그러죠. 보통 부자는 뭐예요? 돈이 좀 많은 상태, 재정적으로 좀 여유 있는 상태, 어딘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도 마련된 상태, 뭐 이 정도 부자. 어느 정도의 부자를 원하십니까? 요즘에는 이 경제적 자유인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르려면요, 이 전 단계가 돼야 되고요. 이 전 단계가 되려면 생활에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밟아 나가면서 마음에 신념이 의심 없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단계가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 단계까지도 충분히 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신념의 기반이 닦이지 않는 한, 그러한 의식이 자리 잡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이 부자를 꿈꾸는 게 욕망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욕망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극단적인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급부로 부메랑의 현실이 날라오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단계에서 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실제적인 기술과 노력과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에 대한 태도, 일반적인 물질 세계, 현실적인 차원에서 돈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실제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잘 벌려면 착하고 순하게 살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세계는 냉정하다. 그래서 양처럼 살면 돈을 벌 수가 없다. 양처럼 살아서 돈을 버는 것은 여러분들이 번듯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한다거나, 특히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기술을 사용해서, 자기만의 능력을 사용해서 1인 기업가로 성공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냉정해지셔야 되는데, 그것은 양의 이미지가 아니라 늑대의 이미지로 일을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착해서는 안 된다. 우유부단해서도 안 된다. 돈을 지독히도 좋아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 통계적인 얘기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트랜서핑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정말 저 지독한 인간 같으니라고, 돈밖에 모르는 인간 같으니라고,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사기꾼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 야 정말 지독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또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물건을 팔지 말고 물건을 사러 오게 만들어라. 이 법칙이죠. 그래서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돈을 쫓지 말고 돈이 쫓아오게 해라. 이런 말로도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물건을 팔러 사람들을 붙잡고 설득하고 이러질 않고요. 물건의 가치를 높입니다. 보통 명품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명품을 찾아서 오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멀리에서라도 지방에서라도 그 음식을 먹으러 오죠. 그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품, 내가 팔아야 될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은 알아서 나게 돼 있고, 좋은 상품이 있으면 멀리서도 찾아오게 돼 있고, 결국엔 팔리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식 상품을 판다. 지식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에서. 지식 상품, 무형의 상품을 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 지식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식의 가치를 높일까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죠. 뭐 공병호 소장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적인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이 너무나 빠르고 쉽게 공유되고 전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단지 지식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수준만으로는 부족하다. 예, 이 지식을 내가 녹여서 나만의 목소리로, 나만의 빛깔을 더해서 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나의 목소리를. 이것이 바로 물건을 팔러 다니는 게 아니라 물건을 잘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원리다. 네, 이것이 또한 소위 말하는 장사를 잘하거나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도 있죠. 예, 부자가 바라보는 돈에 대한 태도. 이건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서 잘 알 거예요. 돈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도 악도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돈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죠. 돈은 만악의 근원이다.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필요하거든요. 돈이 또. 돈은 필요해요. 돈 없이 어떻게 살 거예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돈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많이 필요하면 많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돈은 나쁜 거야. 이런 모순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특정한 그 관념을 해결하지 않는 한 돈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계속 새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돈에 대해서 반발심이 들잖아요. 그리고 죄의식이 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면으로 머릿속에서 아무리 돈에 대한 끌어당김을 한다고 상상을 하고 해도 새나가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예. 내가 그런 돈을 벌 수 있을까? 정말로? 그렇지만 또 벌고 싶어. 근데 내가 이렇게 벌어도 될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또 벌고 싶어. 이런 모순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관념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주위에 부자들 있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또는 나랑 비슷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 그리고 내 나이 또래 사람인데 돈을 엄청 벌었어. 뭐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마음 안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부럽다. 또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비난하고. 돈에 대해서 그러한 인식이 박혀 있으면 다른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산 건데 왜 내가 배가 아프냐고요. 사촌이 땅을 삼으로써 내 땅이 줄어드나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을 나쁘게 여기지 마세요. 뭐 사기쳐서 돈을 번다. 그거는 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실력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고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여기면 그만인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쿵저러쿵 하기 시작하면은 그럼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반발심을 여러분들이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해소하는 거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무의식 안에 돈에 대한 어떤 관념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돈이 아직 충분히 안정적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직장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만큼 버는데 하는 만큼 벌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힘든 시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들쭉날쭉하니까. 월급을 받는 분들은 안정적이지만 그러나 큰 돈이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반면에 자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프리랜서나 1인 기업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만큼 잘하는 만큼 수입에 폭락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큰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지금 있는 상태가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비록 돈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현실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돈이 지금 부족하고 재정적 상태가 안 좋으면 재정적 상태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외면하지 마세요. 있는 척도 하지 마시고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거예요. 일단은 그것을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뼈가 아프더라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된 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방면에서 내가
실력이 부족하든가 준비를 안 했다든가 게을렀다든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든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야. 또는 내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뭔가 내가 사람에게 끌려다닌다든가 현혹된다든가 잘 속는고 이용당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 반영되고 있다든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내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 새나가는 구멍을 물질적인 차원에서 비물질적인 차원에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는 내 재정적 상황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안 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아프지만 바라보고 인정하고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지속되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써내려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서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조금 나아졌는데 그 조금 나아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돈을 또 다 써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러한 뭐 마음 공부하는 영성 공부하는 분들 중에 이 부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부자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은 이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부여하고 이러한 에너지 의식이 깊어진 차원을 얘기하는 거지 외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돈이 이제 조금 벌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를 본다면 그 돈은 웬만하면 쓰지 말고 좀 저축을 해야 되는 돈인데 조금 들어온 돈을 여러분들이 그냥 물 쓰듯이 써버리는 거예요. 부자처럼 마치. 부자 놀이를 잠깐 하는 거죠. 부자 놀이를. 그러면 달라지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부자 놀이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게 먼저고 그러기 위해서 번 돈이 있으면 필요한 것은 소비하지만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하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새 나가는 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차원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고 그러죠. 파이프라인이 뭐예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 몸뚱아리를 사용해서 그 특정 공간에서 묶여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놔둬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그거를 구축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책 하나를 내더라도 책이 한번 나오면 그것은 계속 인세가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온라인 강좌를 올려놨다. 그럼 온라인 콘텐츠는 내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계속 팔려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프라인에 해당하는데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 네. 또는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 각 해당 전문가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얘기예요. 오늘 현실적인 얘기만 하다 시간 다 가겠네. 트랜서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거 2부로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에너지적인 차원 그리고 트랜서핑 차원에서 돈을 어떻게 보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